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아로마. 오늘은 아로마가 어떻게 인체에 흡수가 되는지 흡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로마를 공부하다 보면 혹자는 오일향을 맡거나 몸에 바른다고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라는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로마가 인체에 어떤 경로로 흡수돼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냄새의 효과는 즉각적이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기 전에 이미 감정을 자극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엄마가 늘 사용하던 화장품이 있어요. 엄마가 쓰시던 샤워 콜롬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 향을 맡으면서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포근함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학교 다닐 때 좀 나를 힘들게 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아니면 좀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늘 싸구려 향수나 아니면 싸구려의 느낌의 그런 스킨을 항상 풍기고 다녔다면 우리가 수년이 지나서 그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을 우리가 딱 맡았을 때 불쾌해지는 감정, 그런 감정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반응은 과거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을 유추해내기 전에 즉각적으로 과거의 감정부터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페퍼민트 향을 맡으면 기분이 맑아지고 피로할 때 레몬 향을 맡으면 피로가 해소되는 느낌처럼 향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직입니다.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의 향이 어떻게 우리 인체에 그리고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로마의 첫 번째 흡수 경로는 후각 중추신경이에요. 후각. 일단 향을 우리가 냄새를 맡잖아요. 자, 에센셜 오일이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일단 공기와 접촉이 되죠. 공기와 접촉이 되면서 증발을 하게 돼요. 향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 가스의 형태로 코로 들어가게 돼요. 향이. 그러면 우리가 이 냄새 입자를 흡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된 호흡을 했을 때 5에서 10% 정도가 우리가 향이 통과가 된다라고 보고요. 일부러 이렇게 막 냄새를 맡았을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이 향이 우리 인체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은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의 중추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러면 코로 들어가면 우리 신경의 가장 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모에 흡착이 되고 후각부를 통해서 후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각신경을 통해서 변연계라고 하는 이제 우리 뇌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연계로 들어간 이 향은 편도에 들어가서 감정을 경험하게 하거나 해마로 들어가서 기억에 영향을 미치거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던가 감정과 인지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상하부에 연결이 되면서 호르몬계에 영향을 줘서 자율신경계나 면역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향은 넘치는 것이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향을 맡았을 때 비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향 물질이 농도가 낮을 때는 후각신경만을 자극을 하게 되지만 농도가 높을 때는 3차 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을 너무 과도하게 맡았을 때 머리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과한 향을 맡게 되면서 3차 신경을 자극해서 두통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강한 농도의 향을 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 후각 테스트는 치매 진단에도 굉장히 좋아요.
치매 초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누와 같은 그런 특정 냄새를 맡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들은 비누나 연기와 같은 그런 특정 냄새를 맡지 못하고 딸기, 연기, 비누, 박하, 정향, 파인애플, 천연가스, 라일락, 레몬, 가죽 등 이렇게 10가지의 특정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흡수 경로는 공기에 흡입된 에센셜 오일의 분자는 코, 비강, 후두, 세기관지, 폐포 이렇게 흡입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스 교환은 두 가지의 과정이 있고요. 우리 몸이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그런 가스 교환, 폐와 혈관 사이의 가스 교환을 말하고요. 두 번째 가스 교환은 혈관과 세포 사이의 가스 교환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내호흡이라고 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가스 교환으로 우리 몸이 산소를 들여보내고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이러한 가스 교환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혈관과 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가스 교환을 일명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공기에 흡입된 이런 물질들은 이러한 가스 교환에 다 관련이 되는데 니코틴이나 마취제나 아로마 분자 등 에센셜 오일이 혈행에 확산되는 양은 오일의 휘발성이나 화학적인 구조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흡입된 에센셜 오일의 성분의 어떤 부분은 다음 호흡 때 바로 배출이 되는가 하면 나머지는 혈행을 통해서 우리 몸에 빠른 속도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로마의 세 번째 경로는 피부를 통한 유입입니다. 에센셜 오일의 분자 구조가 굉장히 작죠. 입자가 작아서 자, 1차적으로는 모공과 땀샘을 통해서 피부에 흡수가 됩니다. 2차적으로는 이 에센셜 오일, 즉 정유의 지용성으로 인해서 지방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요. 피부 세포 사이사이로 침투를 해서 피부의 진피층까지 흡수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되면 모세혈관과 림프 순환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피부에 20분에서 40분 동안 흡수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로마는 마사지 요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로마에서는 이 에센셜 오일과 캐리 오일을 혼합해서 블렌딩을 해서 오일을 만들어서 마사지를 통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부 흡수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입으로 복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험한 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가글 정도는 괜찮아요. 뭐 구취나 치주염이 심해서 뭐 가글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일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입으로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자, 이렇게 아로마 흡수 경로에 대해서도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서 자, 뇌로 가거나 호흡을 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거나 피부를 통해서 피부로 유입이 되거나 이런 경로가 있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변형계라든가 시상업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의 뭐 감정이나 정신이나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가스 교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혈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또 피부를 통한 유입이 되면서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또 테크닉을 하면서 우리가 아로마를 흡수시키는 그런 경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흡수 경로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